보시는 것처럼 판례는요, 이 사건 건물 분양 무렵에 대다수 구분 소유자, 이 구분 소유자니까 등기 이전 받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구분 소유자가 분양계약서가 아닌 별도의 관리계약서라는 서면을 통해서 채무자, 여기 채무자는 관리인 법인이에요. 요 A 법인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요 A 회사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 채무자를 특정해서 관리인을 선임한다는 약정을 하였고, 거기에 분양자, 이건 이제 시행사죠. 시행사가 당사자로 참여한 바가 없기 때문에 집합건물법 9조의 3이나 위 선례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이게 이제 요 선례가 뭐냐? 요 선례가 2022년 6월 30일 날 대법원 판결 선고가 하나 나옵니다. 거기에는 어떻게 나왔냐면, 수분양자들이, 이건 구분수저가 아니죠. 수분양자들이 분양계약서에 관리인을 선임하였다 하더라도 요것은 무효다. 집합건물법 9조의 3, 여기 잠정적으로 분양자가 잠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규정이에요. 적법한 관리인이 선임되기 전까지 잠정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정, 이게 바로 집합건물법 9조의 3인데요. 요 9조의 3에 따라 가지고 잠정성을 띠기 때문에 이 9조의 3은 시행사, 즉 분양자라고 하죠. 이 시행사가 관리할 수 있는 규정을 말하는 것이고, 이 시행사가 개입해가지고 분양계약서에다가 관리인을 명시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무효다. 이렇게 본 판례가 대법원 2022년 6월 30일 나왔던 판결입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 판례가 선례인데 요구하고 본 사안은 다르다. 이게 바로 제가 봤던 이 사건에서의 판단이었습니다. 즉, 분양계약서에다가 관리 명시한 것도 아니고,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구분수요자였기 때문에 수분양자들이 동의한 것도 아니고, 따라서 양자 판례는 다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사건 건물 구분수요자들은 개별적 관리계약서를 통해서, 분양계약서가 아닌 관리계약서를 통해서 관리인 선임에 관해서 서면으로 합의했고, 서면 합의했기 때문에 집합건물법 41조에 따른 서면 결의가 된다는 얘기예요. 서면으로 합의하였고, 결의정족수를 갖춘, 이게 결의정족수가 뭐다? 서면 결의이기 때문에 구분소유자, 전체 구분소유자의 80%, 그리고 전체 지분의 80% 이상이 바로 이 정족수예요. 가만히 아닙니다. 이런 서면 결의할 때는 정족수가 80%로 올라가요. 이건 전체 구분소유자 80%, 그리고 전체 지분의 80% 이상이 동의해서 통과가 됐단 말이에요. 이러한 서면 합의로서 채무자를 임기 정함이 없는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관리단 집회 결의가 있었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현 단계에서 채권자의 대표자인 관리인, 이 채권자는 관리단이죠. 관리단의 관리인은 채무자, 이 A 회사인 것이고,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집합건물법 따라서 이 제4항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채권자는 관리단이죠. 관리단은 이 사건 임시관리단 집회 당시에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구분수요자들이 채무자, 이건 관리인입니다. 관리인인 A 회사를 말하는 것이고, 이 채무자에게, 관리인에게 소집을 청구하지 아니한 채 자기 마음대로 이 사건 임시관리단 집회를 소집하였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무효이다. 왜 무효이냐? 이 사건 임시관리단 집회는 소집 권한은 없는 자리에서 소집됐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무효이다. 이 하자는 중요한, 중대한 하자이다. 이렇게 보았던 것이에요. 단지 소집이라고 해가지고 경매하자를 보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하자이다. 이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자, 이처럼 관리인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관리인이 없는 것으로 오해해서 독자적으로 관리인 선임한 것, 이것은 무효다. 이렇게 보았던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